전 세계가 최악의 상황을 겪으면서 이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의 언론과 방송사들은 경쟁적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BBC 앤드루마 쇼에 출연해 큰 반향을 일으킨 데 이어 지난 30일 스페인에서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시사 토크쇼 국민의 거울에 출연한 손민아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손민아는 한국의 방역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며 유창한 스페인어로 정확히 전달해 유럽 언론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수사나 그리소는 한국의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번 위기 대처에 한국처럼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손민아는 한국에는 정부의 각 부처가 국가 기밀이나 사생활 침해가 아닌 한도 내에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각종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개인정보는 일체 유출이 안 되며 확진자의 이름이나 나이, 어디서 사는지 등은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환자가 언제 어떤 장소에 머물렀고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추가 감염을 막고 자신도 모르게 같은 장소에 있었을 경우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던 진행자는 한국은 시민정치인과 방역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모범 답안 같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손민아는 그동안 유럽 등 해외에 잘못 알려진 부분인 개인정보 유출 부분을 정확히 찝어내며 한국의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영상을 본 한 네티즌은 아나운서 출신답게 정확하게 잘 전달해줬다며 인터뷰 내용이 매뉴얼돼서 전세계에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해외 네티즌은 한국 상황을 외교관들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고 전달했다고 했고 한 해외에 있는 유학생은 외국인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보고 잘 설명해줬다고 했습니다. 이 방송 출연 후 손민아에게 세계 각국에서 방송 출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를 여행하며 글을 써온 손민아는 5개 국어를 화려하게 구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과 스페인은 물론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국가들까지 방송 출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이탈리아 출신 알베르토도 이탈리아 현지 뉴스에 출연해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지난 21일 이탈리아 현지 매체인 라이뉴스 24는 최근 위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 시스템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이날 방송에 등장한 알베르토는 현지 매체와 화상통화를 통해 한국은 쇼핑몰이나 호텔 어디에 가도 온도를 잴 수 있는 체온계가 있다. 엘리베이터, 공공기관 등에는 손소독제가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자의 동선을 알려주는 한국의 맵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검사하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알베르토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국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시스템 중 하나가 드라이브스루라고 말하면서 극찬했습니다. 알베르토는 한국의 대응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하면서 자국의 상황이 악화된 이유를 방송에서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23일 JTBS에서 방송된 77억의 사랑에서 알베르토는 처음에는 이탈리아도 한국처럼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정부 말을 안 듣고 이동 제한령도 잘 지켜지지 않아 며칠 만에 크게 환자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탈리아는 지금은 집에서 나갈 수 없고 이동하려면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안 지키면 큰 처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응 방식은 전 세계에서 주목받으며 29일 한국의 진단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제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체외진단 검사기기에서 사용되는 유전자 증폭 방식의 진단기법 표준 개발을 한국이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의 대응 방식이 일선학교의 수업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비영리 재단인 세계역사 디지털 교육재단은 미국 사회과학 분야 교연협의회와 공동으로 한국의 사례를 담은 교육자료집을 일선 교사들에게 배포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된 57쪽 분량의 자료집에는 1918년 스페인 독감과 역사적으로 비교하는 동시에 미국, 이탈리아와 달리 모범적으로 대응한 한국의 방식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자료집은 미국 일선의 학교들이 잇따라 온라인 수업에 들어간 상황에 맞춰 PDF 파일로 제작되어 사회역사 교사 15,000명에게 배포되었습니다. 한국은 30일 기준 전날 78명이 늘며 9,661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하루에 수만 수천 명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수치는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된 시기는 비슷했지만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한국을 더욱 주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닥쳐라 정치입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이틀 동안 시작되는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투표를 하려고 해도 바이러스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각 주에서 진행돼야 했을 대통령 예비 선거가 지연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일부 지방선거가 중단되기도 하고 심지어 폴란드에서는 다음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우편으로 실시한다고 할 정도로 바이러스가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끼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새로운 확진자가 27명밖에 안 나왔을 정도로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같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미국에서는 실업자가 사상 최대 1,600만 명을 넘었을 정도고 확진자가 11만 8,781명이 나온 프랑스나 이틀 연속 500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일본이나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수백 조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는 지난달 2조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자그마치 2,700조 원을 경기 부양책으로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한 달도 안 돼서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224조 원 정도를 경기 부양을 위해 더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에서 투입하는 돈이 얼마냐? 3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3,874조 8,8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날려버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지금 미국에서 경제 좀 살려보겠다고 쓰는 이 돈,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그냥 미국에서는 4천조 원 정도 쓰나 보다. 미국은 역시 돈이 많네.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넘겨버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인들 입국 금지 안 해서 나라가 망했다. 경제가 망했다. 이렇게 또 물고 뜯고 해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512조 3천억입니다. 512조 3천억.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8배 정도를 미국에서는 바이러스 때문에만 날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 정말 일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복잡하게 생각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이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4천조 원 찍어내서 경제 살려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기축 통화국은 아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여력도 안 되죠. 하지만 일단은 미국 트럼프보다 문재인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독일에서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달 31일 1조 1,0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460조 원 규모의 긴급 부양책을 통과시켰거든요. 영국에서는 지난달에 4,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13조 원을 담보대출이나 항공업, 소상공인, 병원 같은 곳에 지원하기로 했었고 스페인에서는 2,0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265조 원 정도를 편성했고 캐나다는 71조 원, 프랑스는 3,00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 398조 5,400억 원. 더구나 이탈리아에서는 바이러스 때문에 디폴트가 올 수 있다며 걱정하는 형편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 지금 바이러스만 잘 막아내고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번 방송에서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오늘은 21대 총선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거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소신이나 확신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며 당당하게 투표로 드러내는 행동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순수했던 청년들, 당당함을 잃지 않으려고 했었던 청년들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 나는 과연 어떤 소신을 가지고 살아있나? 나는 과연 어떤 것에 목숨을 걸며 살아왔나? 잠시 몇 분이라도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은영 나이 15세 배화학당 뒷산에 올라가 교우들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체포. 성혜자 나이 16세 배화학당 뒷산에 올라가 교우들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체포. 박양순 나이 18세 배화학당 뒷산에 올라가 교우들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체포. 김마리아 나이 18세 배화학당 뒷산에 올라가 교우들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체포. 안옥자 나이 18세 배화학당 뒷산에 올라가 교우들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체포. 이병희 나이 20세 서울 종영 방적 주식회사에 취업 후 여성 근로자 50명을 모아 항일 운동을 주도하다 체포. 그리고 다 아시는 유관순 나이 17세 아우네 독립만세 운동 주도 시위 중 출동한 일본 현병대에 체포. 오흥훈 나이 19세 국민회보 수천 매를 인수받아 배포 독립선언서를 러시아 영사관에 전달한 후 체포. 박홍식 나이 18세 서울 종로에서 다수의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했다 체포. 이범재 나이 17세 함흥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중 시내 5개 중학교 학생들을 규합해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다가 발각되어 체포. 최강윤 나이 19세 독립운동 취지문 400여 매를 제작 배포하다 남대문 역전 광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체포. 서대문 형무소 중앙건물 2층에 가면 앞뒤 좌우 벽면에 이분들의 사진이 붙어 있는데 이분들 얼굴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바로 순수함 그 자체 아닐까 싶거든요. 이분들이 원했던 건 단지 자신들을 보호해줄 나라 그리고 따뜻한 가정뿐이었을 것 같은데 정말 만세 한마디에 자기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건 이런 당당함. 그냥 별것도 아닌 대한독립만세 이 말 한마디에 얼굴이 퉁퉁 부어버릴 정도로 고문을 당해야 했었던 이런 어린 청년들의 당당함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정신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 그리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권세 그런 것들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보다 대한독립 만세 이 말 한마디 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대한독립 만세 이 말 한마디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었던 순수함이 바로 가장 위대한 자존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확신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소신과 확신일까? 이렇게 한 번쯤 생각이라도 해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밝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 이번 투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 마지막 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꼭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인 사람이 먼저다. 이 국정 철학을 꼭 완성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지난 70년간 이뤄내지 못한 친일 잔재도 청산해버릴 수 있는 촛불혁명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꼭 내가 가진 소신이 어떤 건지, 내가 가진 확신이 어떤 확신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투표장에 나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